네,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원입니다. 네, 지금 전세 사기가 한참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사실 자살하는 분들까지 생겨나면서 정부가 오늘 그 전세 사기에 관한 특별법을 내놓았습니다. 해서 여러 고심 끝에 나온 대책이고 실제로 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이것도 다소 일부에서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그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그 원희룡 장관께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조항이 있는데 오늘 여기 내용들이 대학력을 갖추고 학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 네. 이 골자가 뭔가요, 대책에? 일단 이제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이렇게 좀 네네. 확정을 지어서 나온 거고요. 네네. 모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고 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만 네네.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이제 진행한 사람들 강제 네. 집행 권한까지 포함해서 네네. 그리고 면적이나 보증금 같은 것들도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런 네. 서민 임차 주택에만 해당이 되고 네. 또 이게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야 됩니다. 네. 수사가 진행됐다거나 네네.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네. 보증금의 상당액이 이제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네. 이런 사람들한테만 이 특별법 지원이 네. 이제 소위 된다. 우리가 예. 바로 직전 방송했던 인천의 빌라왕이라든지 그런 소위 연루돼 있는 대규모 보니까 아파트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입니다 이런 플래카드도 붙어 있던데 그런 분들은 수사 개시가 되고 이랬으니까 그런 네. 분들은 해당이 되겠네요. 네, 해당이 되고요. 네네. 크게 지원 혜택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네네네. 특례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계속 거주하고 싶다. 근데 네. 이제 내가 직접 낙찰받고 싶진 않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제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으로 이제 그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 매수권을 LH에 양도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계가 너무 지금 이제 곤란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네. 긴급 자금이나 이런 복지 같은 것들이 지원이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 네. 제일 첫 번째인 낙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네.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네네. 경공매를 이제 유예하거나 아니면 네. 정지시킬 수 있는 게 네네. 이제 직접 신청을 해서 유예나 정지를 시킬 네. 수 있도록 네네.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LH의 우선 매수권을 이제 양도해서 LH에서 낙찰을 받은 후에 네네. 이 사람한테 이제 입주권을 주는 형태로 근데 본인이 만약에 그 낙찰 받고 싶지 않다 할 경우에 그죠? 네, 신청을 하면은 네네. 이제 공공에서 LH에서 매입을 네네. 해주고 안정적인 거주를 좀 보장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조세 채권 안분이라고 해서 이제 임차인이 그 세금 체납액이 많을 경우에 네네.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 100채가 주택이 있으시면 네네. 이 100채를 전부 예를 들어 100억 정도가 다 잡혀 있잖아요. 똑같이. 네, 근데 네네. 이제는 그 모든 그 아파트 주택에 이제 n분의 1을 해가지고 네. 이걸 좀 안분해서 다 100억이 아니라 1억씩이든 이렇게 네, 좀 네. 안분해서 잡힐 수 있도록 네. 해주는 조세채권 안분 제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낙찰 자금을 좀 대출로 받아서 살 수 있도록 낙찰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 지원책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제 사기당하고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낙찰도 그 10% 대금 지급하고 해야 되니까 그것마저도 지원해 주겠다. 네, 지원해주고 취득세는 면제가 되고요. 재산세는 일부 감면이 되는데 네. 취득세 면제 한도도 200만 원까지 이제 네. 면제가 됩니다. 사실상 1.1%는 웬만한 곳들은 취득세 2억짜리 주택에는 면제되겠네요. 웬만하면 면제가 되는 거죠, 취득세는. 네. 근데 사실 경매 유예 정지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 나눴듯이 네. 이게 경매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좀 네. 미뤄지는 효과 정도니까 네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서 네. 그냥 당장의 어려움을 좀 피해주는, 유예해주는 네네네. 그런 정도의 제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선 매수권 그 부여를 하는 게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예. 이게 사실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이 그 집을 또 대출받아서 낙찰받고 싶지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낙찰 가액도 저렴하게 낙찰받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최고가에서 거의 낙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빌라이고 빌라가 향후에 차익도 크게 기대가 안 되는 거를
내가 이제 그 살기 위해서 억지로 낙찰을 받았어야만 했는데 이거를 LH의 매수권을 이제 양도하면서 네네네. 본인은 이제 거기에 거주 안정성만 보장받는 부분이라 네. 이 부분이 가장 좀 임차인들한테는 효과적인 그런 지원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어차피 내가 돈이 없는데 이미 사기당해서 사실상 빈털터리인데 공매에 유예하고 정지하고 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들 그걸 또 낙찰을 받아도 국가가 사실상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 돼서 뭐 이자가 전혀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리로 대출을 해줄 거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2억이 만약에 있다, 이 2억을 사기당했다 하면 또 2억을 빌려줘도 4억이 되는 거라 반환해 줄 수는. 근데 또 한편으로 이 부담 가서 이게 싫으면 LH한테 매수권을 양도해서 LH가 그 집을 매수하고 나는 소정의 임대료만 내고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비판에서도 나름 벗어나기 위해서 LH 우선 매수권을 했지만 근데 LH도 이 매수할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존의 그 양질의 임대주택을 매입해야 될 돈을 갖다가 우선 급한 불을 꺼자 해서 자살이라도 막아보자 해서 이쪽에 돈을 저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뭐 아무도 경매 진행을 안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경매 진행될 때 우선 네네. 매수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네. 최고가를 적으신 분이랑 동일한 가액으로 낙찰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고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LH에서 매입해 주는 거는 사기 당하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인데 네. 이게 6조 조금 넘게 이 재원이 이제 잡혀 네네네. 있습니다. 아까 봤습니다. 예, 그걸로 이제 매입 임대 주택을 네. 이제 양질의 주택을 일반 이제 서민들에게 그 네네. 장기로 안정적으로 이제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잡혀 있는 예산인데 네네. 이걸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이제 지원책조로 좀 다 소요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형평성의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지원금들, 뭐 디딤돌 대출 이런 것들도 이제 혜택을 많이 줘요. 근데 그런 네네. 부분도 마찬가지로 무한정 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 자금으로 네네. 운영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도 다른 분들은 또 이런 형평성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인 것 형평성도 같아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올해분이 3만 5천 호 해서 6조 지금 1천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이 모자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일부 있고요. 예산 조기 소진될 이런 우려. 네. 또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진다면 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아까 이것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 피해가 그 인정되는 범위가 뭐 대규모로 이런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든지 네. 이런 조건이 있던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뭐 까다로운 적용으로 해서 실효성의 의문이고 뭐 이런 것들이 피해자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사항도 있어서 예컨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뚱땅지 같이 나 혼자 아무것도 사기를 안 당하는 동네에서 나 혼자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좀 피해 입증이 쉽지 않다. 네. 그 전세를 놨던 사람이 도망가고 꼭 결국에는 사기친 것 같다는 심증은 많지만 내가 뭐 진짜 증명 못한다면 이것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나온 발표 사항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뭔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뭐 가끔 그렇죠. 보면은 뭐 전입 신고를 안 안 하는 하시는 분도 조건으로 있죠, 뭐 있죠. 좀 싸게 해주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와, 이런 것도 사실은 막 다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근데 요즘은 뭐 보편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기는 하죠. 다 가면. 그렇죠. 근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맞습니다.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조건이 좀 이제 까다로워 보일 수는 있어서 뭐 수사가 네. 개시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해서 네. 사실 이게 지원책인데 지원책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해당 안 되는 사람들. 네. 같은 사기 피해자인데 이제 전혀 네.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냥 전세 사기 안 당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혜택이 과도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냥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평은 그래도 국토부에서 되게 빠른 시간 예, 안에 예. 적정선을 잘 찾은 것 같아요. 네,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 막 피해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사기 사건이라 지금 사실은 전세 사기만큼이나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니 뭐니 이런 이 소위 말해서 경제 범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제정하면서 아까 얼핏 살펴봤더니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예, 지금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러면 정부가 양질의 임대주택을 매입해야 될 LH 그 자금 가지고 이 전세 피해자들을 지원을 해야 되며 또 반대로 얘기했을 때 뭐 이걸 이렇게 하면 정부 예산을 쓰는 데 반해서 또 반대로 이 비슷한 경제범죄 사기 당한 사람들을 다 챙겨주지는 못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위원님 말씀처럼 원희룡 장관이 빠른 판단을 내려서 어쨌든 급한 불을 끄게 막 자살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기는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긴급 복지 요건이 충족 시에는 월 60 미만의 생계비도 주고 300만 원 이내에서 의료비도 주고 주거비도 월 40만 원 대도시 거주 등에 준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부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국가 예산이 무슨 쌈짓돈도 아니고 이렇게 보주기를 하냐. 사기 당한 거는 사기 당한 사람의 몫인데 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안타까운 게 이제 일부 이 피해가 사회 초년병들한테 많이 일어났다는 점이랑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앞서 방송에서 했지만 갭 투자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세 차익 때문에 또 생기는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아까 말했듯이 그런 지적도 앞서 내가 있었는데 저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조금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했는데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집단 피해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 피해 단지를 증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호술하지는 않다는 거는 자세히 이제 좀 오늘 나온 대책을 들여다보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 지금 이런 거 관련해서 앞서도 제가 전 방송에서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벌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강조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없다가 오늘 좀 강력한 건전책을 내놨던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 뒤에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공인중개사, 네. 금융중개사 등의 네, 자격 취소 같은 그냥 네. 그런 대책들이 나왔고요. 네네.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이제 수사를 좀 강화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네. 5월 안에 처벌 강화하는 이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네네.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지만 저도 정말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게 일부에서는 이 특별법이 좀 초법적 성격이 지금 말씀드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왜 그러면 모든 예산을 여기 쏟아부어야 되는 이런 이유 그 다음에 이런 처벌에 대해서도 처벌을 예를 들어서 사기꾼 입장에서 이런 거지 야 기존에 그런 법의 근거가 뭐 있냐 우리 뭐 법이라는 건 좀 증거가 있어야 되고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근거도 없는 법을 만들어서 뭐 했다고 내가 가담했다고 좀 여론까지 박탈할 수 있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고 또 이런 걸로 이 뭐라 해야 될까 좀 불로소득 얻은 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강력히 처벌해도 모자란다 생각할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제가 능지처참해야 된다고 한 적도 있는데 진짜 사실은 이렇게가 누구 생명을 이렇게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따져서도 안 되고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는 이 법은 잘 만들었다 생각하고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초법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미세 시행령이나 이런 그 공표가 제가 아까 대충 보니까 다 5월에 공표하면 공표 즉시 실효성을 가진다. 뭐 이렇게 해놨던데 이 부분은 그러면 위원님 만약에 이게 예산이 정말 이건 참 모를 일이니까 여기 지적한 것처럼 이게 다 소진됐어. 근데 피해자가 계속 더 양산대가 나와. 그럼 그때 또 법을 더 만드나요?
어떻게 지금은 이제 2년간 요 특별법이 개정된- 2년간 예. 유예하다고 뭐 네, 이렇게 예. 2년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사실 지금 전세 사기가 막 있는 건 아니고 예전부터 뭐 집값 하락기 때 상승기에서 그쵸. 하락기로 넘어가는 때는 늘상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누적돼 지금은 왔죠. 네, 눈에 띄게 좀 너무 이런 범죄 집단들이 이렇게 발견되니까 이렇게 강경 대책하는 것 같고 네.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이게 후 대책이 아니라 이제 선 방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차후 제정된 특별법 하위 시행령이 네. 보완될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죠? 네. 그리고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전세제도가 사실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거에 대한 이제 보완책들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네. 나오는 얘기들은 뭐 전세금 자체에 대한 에스크로 계좌 도입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네. 그냥 일반인들이 이 거액의 전세금을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부분을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좀 늘리는 부분 그리고 민간이 임대를 하더라도 좀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그 임대주택 정책 제도 자체를 조금 탄탄하게 네.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사업이잖아요. 임대 네네. 사업자 내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사업가의 마인드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업가가 아니라 사기 행각을 집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네. 그래서 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처벌 강화도 반드시 병행돼야 되고 네네. 그리고 나머지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이게 경락 자금 이렇게 하면 낙찰 받으려면 매수 우선권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은행에서 이제 돈 빌리려면 원래는 그 LTV 비율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예외로 해준다는 건가요? 100%? 여기 보면 담보 비율 100%까지 허용하고 맞습니다. 네, DSLR과 DTI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네, DSR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요. 네. 낙찰가의 100%까지 지원이 되고 그러면 최대 5억까지는 무조건 준다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일반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80%까지 이제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0.4% 포인트 우대가 적용돼서 3.65에서 3.95%의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최장 만기도 50년까지 되어 있고요. 네네. 거치 기간도 최대 이제 3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여기 특례보금자리론 보면 기준으로. 네. 네네.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뭐 이렇게 디딤돌 같은 경우는? 디딤돌, 네. 네네. 특례 보금자리로는 어쨌든 현행 없는데 최대 3년으로 30년에서 50년이니까 20년 늘리고 조건은 되게 좋네요. 그렇죠. 이게 뭐 거치 기간이라는 게 당장 원리금 상환 안 하는 네, 네, 기간을 네. 주는 거잖아요. 3년까지는 이제 이자만 낼 수 있는 거고 네. 만기도 50년으로 하면 아마 월 상환 금액이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네. DSR에도 적용이 안 되고 금리 자체도 거의 신혼부부 최대 혜택 많이 받는 그 수준까지 낮춰줬기 때문에 좀 유례없는 뭐 굉장히 지원책이긴 한데 이것도 역시 네. 이제 정책 자금으로 서민들을 위한 그런 지원금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사기 피해자들한테 많이 이렇게 할애가 되면 이 내용도 사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거치 기간도 없었지만 어쨌든 3년 동안 돈을 내지 마라 해서 최대한 그 전에 좀 뭔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동안은 보호해 주겠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해서 뭐 이런 조건은 이미 이제 나와 있으니까 잘 활용하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기를 당했지만 일용직이야. 안정적으로 이 뭐 거치를 해주든 뭐든 이자도 내일 2억 사기 당해서 2억을 빌려줬는데 사기 당했기 때문에 내일 그러니까 변제할 여력이 안 돼. 이런 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LH 임대를 통해서 그쵸. 그래도 살 집은 마련해야 맞아요. 되니까. 예, 맞아요. 저희가 지난번 전세 사기 다룰 때 네네. 이제 그 살 집이 없으니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게 저는 사실 지금도 사실은 네. 지금도 이 말씀 드리지만 이마저도 예를 들면 내가 대학생인데 사기를 당했단 말이죠. 뭐 꼭 소위 말해서 전세를 그게 직장인만 살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청년이 그렇죠. 대학생일 수도 있고 뭐 월세만 사는 게 아니고 저도 학생 때도 고향이 부산이니까 전세도 어머니가 마련해주고 살았지만
그렇게 만약에 살면 어떡해? 지금 갚을 여력이 안 돼. 근데 뭐 집에서 마련해 준 돈도 없어. 근데 빌려줘도 나는 못 살겠어. 그건 되게 막막한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저리에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책이 LH가 우선 매입을 해서 좀 연가에 공급한다는 건데 사실 이 월세까지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대신 집을 해가 임대를 줄 때 집 규모가 만약에 100평인데 10만 원에 줄 수는 없잖아.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때 정리해란 말인데 저는 아예 그마저도 안 되는 사람 정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거의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인데 열심히 살려고 돈을 빌려서 어쨌든 전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내가 딱 맥시멈으로 우리가 돈을 빌릴 땐 그렇습니다. 막 어떤 사람은 내 여력의 10% 이내만 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갚을 수 있는 맥스 내가 버는 돈을 전액을 다 내면 생활비 진짜 통장에 잔고 제로 된다 빌린 사람 이런 분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못 빌리는 거잖아. 더 이상 빌릴 여력이 안 되면 이런 사람 어떡하냐고요. 사실은 여기 사각지대거든. 이런 분들은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일단은 지금 네. 이제 이 임대 조건 LH에서 우선 매수하는 네네네. 곳의 임대 조건은 네. 그 지금은 사실 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는 보진 않고 무조건 그렇죠. 지원은 해줘요. 근데 임대료는 시세보다 한 30에서 50% 정도 저렴하게 지원을 해주고요. 예를 들어 지금 LH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그 인근에 좀 유사한 조건에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하면 괜찮네요. 제가 미처 몰랐는데 그럼 그것도 안 되면 인근에 괜찮은 곳으로 간다면 어쨌든 저는 뭐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배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종합적인 판단 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 정말 그것도 어렵다 하면 또 뭐 그런 분들은 따로 창구를 마련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숨구멍이 트이면 자살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지금 요는 이것도 사회 문제가 돼서 이런 법안 특별 법안도 마련한 게 너무 이제 뭐 자살 일부 방송사들이 또 자극적으로 우리 단지에서는 안 나왔으면 했는데 있는 제목 그대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우리 단지에서는 안 나왔으면 했는데 해서 2명 자살. 극단 선택 이런 식으로 이래 보도를 했던데 이런 보도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살 길을 마련해주고 정부도 좀 잘 살라고 이런 법안을 만들고 일부 임대주택에 갈 돈을 일로 돌려서 소위 말해서 또 돌려받기도 하고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마저도 뭐 비판을 하려면 끝이 없겠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켠으로 이제 정부는 이 이상은 나는 진짜 더 하게 되면 이건 너무 무리수란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아까처럼 돈을 빌려줘도 도저히 갚을 여력이 안 되고 나 일용직이라 나 진짜 10만 원도 못 낸다. 이런 분을 위해서는 그러면 당신이 직장 취직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 뭐 좀 조건이 소위 말해서 이제 집 같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산불 났는데 내가 잠시 임시거처로 마련해가 사는 집에 뭐 있을 거 다 갖춰야 된다면 그건 너무나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 급한 따나 조금 누추하게라도 있으면서 자리 기반을 마련해라면 그럼 또 그런 분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되면 B라도 이 조건에 네가 이것도 살 여건이 안 되고 뭐 지금 시세 뭐 70% 30%를 해줘도 안 되면 그런 사람은 또 위에서 좀 미시적으로 아직 조항들이 다 안 나왔으니까 마련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막 오피스텔을 268채를 보유했던 사람들 뭐 여러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을 보유했던 그런 사기 행각들이 지금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오늘 보니까 구리소도 940채 뭐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탄도 나오고 있고 막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이거 뭐 이분들 다 어떻게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라.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네. 분들은 더 이제 한 번 더 죽이는 꼴이 또 되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하고 네. 이게 사실 주택이잖아요. 내가 이제 살 집, 네, 네. 거주하는 곳이라는 그 도덕성을 정말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개탄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람이 지금도 오늘도 경기남부청에서 저기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서 오피스텔 250여 채 간에서 사기친 일당들 압수수색도 하고 하던데
너무 이게 사실은 막 우죽순 터지니까 아까 우려한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1만 5천 호 상당의 뭐 진짜 6조면 상당한 돈인데도 이게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지금처럼 오늘 동탄도 사실은 정부 대책 11시 오늘 뭐 뉴스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은 사라지면 또 찾지도 못하고 이 250여 채도 쉽게 생각하면 1억만 해도 벌써 뭐 돈 어마무시한 돈인데 만약에 2억이라면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고 피해자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정부로서는 최선의 대책을 빨리 내놨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 일단은 그리고 다만 그래도 조금 더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마저도 월세마저도 이제 내지 못할 극단적인 선택. 아까 내가 그 좀 그렇지만 자살하신 분 집 앞에 그 사진을 내가 유심히 봤더니 거기 보니까 뭐 각종 공과금 독촉장 네. 며칠까지 그 관리 사무실에서 이제 이런 속사정을 모를 거 아니에요. 공과금 며칠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최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던데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런 거야. 사기 당한 건 사기 당했는데 사기 당한 이자를 계속 내는데 희망도 안 보이는데 자꾸 또 다른 압류가 들어오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내가 이 월세도 마련 못해서 자꾸 찾아와서 사람이 그 뭐라 해야 될까 압박 주고 돈 내라면 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뭐 다음 달 며칠까지 돈 낼게요 뭐 주인 아저씨한테 뭐 내지는 누군가 관리인한테 이야기를 하겠지만 두세 번 하다 보면 보통은 그렇거든요. 이 자살하시는 분들은 보면 뭐냐 힘들게 살아오거나 했는데 또 돈을 마련할 때는 없고 그중에 한 명이 아프다든지 이런 악조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대책도 그런 극단적인 그런 분들 때문에 더 이게 침소봉대되고 마련되고 커지고 지금 침소봉대가 아니라 실제로 심각하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의 좀 대책을 저는 지금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아까 100% 빌려준다. LTV 조건도 안 따진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뭐 5억 이내에서 다 100% 빌려줄게. 그래도 이자는 내야 됩니다. 아까 조건이 좋을 때 3.62%에서 뭐 자기 좀 신용도가 떨어진다든지 뭐 다른 거 뭐 LTV 따지지도 않지만 은행마다 다를 테고 이마저도 낼 수 없다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임시거처를 별도로 좀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은 자살할 사람이 뭐 내가 교통 불편한 거 따지겠습니까? 내가 당장 세금 안 내고 누군가 좀 내가 테러를 확보해 준다고 생각하면 자살하실 분이 거기는 뭐 농지가 많아서 뭐 지하철 역세권이 아니라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할 거라 생각해서 아까 저도 지금 뉴스 일에 말씀드리면서 저도 유심히 아까 봤다고 했지만 실제로 대부분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 보면 뭐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커피 몇 잔 값밖에 안 되는 수도세를 못 내서 근데 자기 이제 양심에 이게 꺼리낌이 되고 가책이 되니까 충분히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좀 잘 케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너무 또 이렇게 이 정부도 이렇게 어렵게 안을 냈는데 공격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또 막 비판적으로 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한테 돈 줘서 나는 못 살게 하느냐. 조금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크게 지나고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집하고 TV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